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혁명코리아의 조진태 기자입니다. 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 쿠데타 5.16 군사 쿠데타로 이 장면 정권을 전복시키고 제3공화국인가요? 3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3공화국이 들어서서 쭉 이렇게 집권을 하다가 그 다음에 유신으로 인해서 또 다시 또 제4공화국을 세우고 더 강력한 대통령 체제로 전환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그 부하였던 김재규의 총에 의해서 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 김재규, 나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 야수의 심장을 쏘았다. 야수의 심장인지 뭐 대통령의 심장인지 원숭이의 심장인지 하여튼 쏘았는데 이 김재규의 11.26 사건, 이 11.26 사건을 또 한번 재미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방송을 하고 이게 운동을 좀 제가 하는데 이 요새 코로나로 다 이렇게 헬스장을 안 해가지고 이 위에 산스장에 가서 제가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를 좀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집에 와 보니까 택배가 또 하나 와 있었습니다. 택배. 평소에 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아껴 주시던 이 동료 목사님이 저보고 왜 이 교회 개척 안 하고 유튜브 찍고 앉았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유튜브 방송하고 남는 시간에 뭐 교회 개척 좀 준비 좀 해라 하면서 이 소포를 또 하나 보내주셨어요. 예, 소품으로 이 김재규 사건을 찍는다고 하니까 요 발터 PPK, 이 발터 PPK 권총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또 제가 이 오션에서 살 수가 있는데 사면은 이게 좀 몇만 원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는 분한테 소품 좀 하나 달라고 했더니 보내주셨습니다. 발터 PPK인데 이게 누르면은 이게 또 비비탄 탄창이 떨어지고 비비탄을 꼽고 이렇게 당겨서 한 발씩 또 쏠 수가 있습니다. 이 발터 PPK가 왜 이게 또 방송에 출연을 제가 하면서 들고 나왔느냐, 이 발터 PPK가 그 11.26 사건 때 박정희 대통령을 쏜 총입니다. 그때 그 리볼버 권총이 있었고 발터 PPK가 있었는데 이 발터 PPK가 바로 그 첫 발로 이 차지철을 맞추고 두 번째 이 쏘는 걸로 박정희 대통령의 이 가슴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터 PPK가 11.26 사건에 이 사용된 권총이고 또 그 옛날에 이 독일 병정, 이 저와 같은 독일 병정을 이끌던 아돌프 히틀러가 자살할 때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쐈다고 여겨지는 총이 요 발터 PPK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발터 PPK를 들고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이 뒤에 요 놀이새가 있네요. 놀이새가 있어서 제끼고 이렇게 쏠 수 있고, 놀이새를 제낀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내리면, 여기 안전장치인데 내리면 격발이 안 됩니다. 이게 또 실제 총이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이게 비비탄인데 실제 총이랑 똑같이 만들고 누르면 또 탄창이 싹 떨어집니다.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실총과 달리 이렇게 파트를 주황색으로 칠해놨고, 요 발터 PPK가 1929년에 독일에서 개발한 총입니다. 독일에서 개발해가지고 이 구경이 보통 한 5.6mm도 있고 6.35mm, 7.65mm, 그다음에 9mm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329경 7.65mm 또는 이 389경 6mm 탄을 쏩니다. 이 제임스 본드도 이 007에서 쏘던 총이 이 발터 PPK예요. 그래서 이 발터 PPK가 발터 PP, 그러니까 큰 그 스탠다드 권총이 발터 PP고 그거보다 작은 게 발터 PPK인데 김재규가 박정희를 쏠 때는 작은 거 발터 PPK를 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38구경탄과 32구경탄이 있는데 32구경탄으로 쐈다고 합니다. 32구경도 사람 하나 죽이기에는 충분하다라는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6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 11.6이 뭐냐? 11.6이 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1979년 10월 26일 날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선호, 박흥주 및 이 안가 경비원들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을 이 시해하고 차지철 경호실장, 정인영 대통령 경호처장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을 다 이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 사건인데 이 사건이 박정희 대통령이 KBS 당진 송신소 개소식과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한 후에 이 궁정동 안가에서 이 시바스 리가를 한 잔 제끼다가 그냥 맞아서 운명한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나이가 62세였는데 이 사건이 없었으면은 당시 건강 상태로 봐서 한 10년은 최소 더 살았을 것이다. 10년을 더 살았으면은 1989년 90년이니까 이거는 제가 태어난 후에도 박정희 정권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도 박정희 대통령 정권을 아마 보면서 다녔을 수도 있었을 그런 상황이 아마 왔을 겁니다. 11.6으로 안 죽었어도 그 후에 딴 사람한테 총 맞아 죽거나 길 가다가 쓰러져서 자빠져 죽거나 아니면은 혁명을 물러나거나 또 쿠데타 또 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박정희의 어떤 장악력으로 봐서는 10년 더 이어지게 되면은 70 넘어서도 권좌에 있다가 아마 어떻게 됐겠죠. 물려줬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러니까 이게 11.6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정권의 생명을 한 10년은 최소 이렇게 빨리 끝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11.6을 보면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삽교천 방조제 이 준공식과 KBS 송신소 준공식에 갔다가 그 후에 준공식에서 돌아온 후에 이제 술자리를 가게 됩니다. 차지철이 때 김재규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 오후 6시에 그 서울 종로구 궁정동 청와대 부진회에 있는 중앙정보부 소속 한 안가로 오라라고 하는 박정희의 이렇게 술 먹자는 명령, 술 명령이죠. 술 명령. 술을 먹자. 나의 명령이니 술을 먹으라 이 술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그때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제 김재규가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이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박정희와 차지철을 죽이겠다라고 알렸습니다. 박정희와 차지철이 궁정동 안가로 들어오고 나서 김계원과 김재규도 연회장이 있는 나동 이제 건물에 이제 갔죠. 들어갔는데 이 김재규가 요청, 이 월터 PPK 이게 3.2구경으로 집어넣으면은 탄창에 7발 들어간다고 하네요. 3.8구경으로 집어넣으면 6발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가 3.2구경 총을 썼으니까 탄창에 7발 집어넣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싹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박정희와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또 참석을 했느냐. 이게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심수봉과 모델 신재순이라고 합니다. 심수봉, 신재순. 이게 심수봉은 이제 가수를 했으니까 다 알고 있는데 이 신재순이라는 분은 그때 이제 이후로 활동을 잘 안 해가지고 잘 이름을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서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서약서 여기서 있었던 일 발설하지 말고 어쩌고저쩌고 썼겠죠. 높은 사람들과의 자리니까. 그리고 서약서 쓰고 이제 술시중 두는 겁니다. 노래 부르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술을 먹다가 박정희가
한국식 이 만찬 교자상을 앞에 두고 앉아서 이 술을 겸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먹은 술이 시바스리갈 12년산 양주. 좋은 걸 먹었죠. 일반 사람들은 소주 먹고 막걸리 먹을 때 양주 먹었어요. 좋은 거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술자리를 하다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이 민중의 대규모 소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재규를 질타를 합니다. 또 신민당에 대한 이 중앙정보부의 온건한 태도도 질타를 하죠. 평소에 이제 학생 시위와 노동자 파업을 이제 확실하게 탄압을 해야 되는데 그 뭐 하고 있느냐, 봉급만 쪽쪽 빨아먹느냐, 뭐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타를 하자. 이 차지철이 그 중앙정보부가 너무 온건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 뭐 하느냐? 그냥 반항하는 자들은 모두 땅크로 눌러버려야 한다라고 이 말하면서 이렇게 좀 김재규를 좀 승질을 돋굽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동의를 하면서 이 4.19 혁명이 이 문제가 뭐냐, 이 곽영주라는 사람이 뭐 그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임의로 발표를 해가지고 뭐 문제가 발표 권자가 아닌 사람이 발표를 했다나 뭐 별 힘도 없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박정희 자신이 직접 발표 명령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국가수반이 발표권자고 국가수반이 발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발표 명령을 내리면 그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내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군대에서도 그 밑에 이제 병사들은 이제 위에 명령에서 쏘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쏠 뿐이지만 최종적인 명령권자, 이게 장군이면 그 사망 책임에 대해서 장군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본인이 발표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명령을 내리면 아마 문제될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좀 정신이 제대로 박혔는지, 이게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게 문제될 게 없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술이 좀 많이 취했나요? 하여튼 뭐 장난쳤나?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후에 이제 술을 먹고 있다가 김재규가 궁정동 안가에 오자마자 그 전화로 그 들어오라고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와 중앙정보부 제2차장보 김정섭이 있는 그 가동으로 연락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양해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김재규가 다시 이제 그 두 사람한테 언지를 좀 주고 나서 다시 연회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차지철과 한번 이렇게 마주쳤는데 김재규가 총을 바지 주머니 속에다가 집어넣고 차지철은 이를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총 가지고 있는 걸 알았으면 아마 차지철이 뭐 눈치를 챘을까요? 뭐 중앙정보부장은 원래 총을 뭐 가지고 다니니까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고, 한 번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면서 그때 눈치를 챌 수가 있었는데 눈치를 못 챘다고 하네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10월 26일 금요일이죠. 그날 금요일 날 이제 내일이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불금으로 이제 한 잔 제끼는 거죠. 그러다가 7시 41분에 신재순이 심수봉의 반주에 맞춰 이 사랑해라는 노래를 부르던 중에 김재규가 요 발터 PPK를 딱 꺼내면서 차지철에게 이 버러지 같은 놈 대통령을 똑바로 모셔라 하면서 한 발을 딱 쐈습니다. 딱 쐈는데 이게 차지철의 오른쪽 손목을 맞추고, 여기 손목 맞추고 몸은 멀쩡하니까 이제 살아서 화장실로 달아났습니다. 그 후에 박정희의 가슴을 향해서 또 한 발을 또 딱 쏩니다. 근데 요 가슴을 향해 쏜 거는 실제로 가슴에 맞아가지고 요게 치명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명상을 입고 이 박정희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 총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이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이 박선호라는 사람이 그 차지철의 명령을 받아서 대기실에서 대통령 경호부처장 안재성과 경호처장 정인영을 차례로 쏘아 죽였고, 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 박흥주 역시 이 그 경비원과 같이 있던 경호원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하나의 쿠데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냥 김재규 혼자서 총 들고 막 혼자서 난동을 폈다. 막 총 들고 람보 막 버지니아 공대 조승희 짓을 했다. 이거는 좀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순간적으로 정신이 좀 이상했나?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밑에 이 사람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부하들이. 이거는 사전에 지시를 한 거죠. 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지시하는 장면이 있었고, 오늘 뭐 내가 움직일 테니까 너희들은 쏴라, 이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쿠데타예요. 쿠데타인데, 다만 이제 뭐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서울시를 포위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암살 형식으로 진행된 쿠데타의 일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슬슬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이 결국에는 실패를 하죠. 왜 실패를 하느냐? 이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그러니까 대통령 죽이고 그 옆에 비서실장 차지철 경호실장 죽이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제 군대로 장악만 하면 되는데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이거 김재규 한 명 있고 밑에 부하 뭐 1명, 2명, 3명, 뭐 5명도 안 돼요. 5명도. 그래서 이거는 실패를 한 겁니다. 뒤를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받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2.6이 실패를 하고 김재규가 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김재규가 총을 쏜 이후에 이 또 진행 과정에 대해서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